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2023년 수행한 일반 연구 선사 공동회의 규제 및 행동 변화에 따른 역량 분석과 정책 방안 연구의 발표를 맡은 해운연구본부 류희영 실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목차는 크게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전기선 시장 공동회의 개념과 여건 변화, 전기선사 공동행위에 대한 주요국 규제 동향, 공동행위 규제가 전기선 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해운 공동행위 여건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연구의 배경 및 목적입니다. 본 연구는 대내외적으로 투엠 해체, 미국 외항해운법 개정, EU CBR 폐지 등 전기선 해운시장 여건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선사 공동행위 관련 법령 제도 분석, 실증 분석 등을 근거로 우리나라 전기선 해운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 제도적 개선 방안 및 정책 지원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전기선 시장 공동행위 개념과 여건 변화입니다. 해운 공동행위는 팬데믹 시기 선사의 막대한 수익 발생이 해운 얼라이언스와 같은 공동행위에서 촉발된 것으로 보는 부정적인 시각이 확산되면서 이에 더불어 주요국의 경쟁법 강화로 인해 얼라이언스와 관련한 전면적인 예를 인정하지 않는 추세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해운 얼라이언스 현황을 살펴보시면 2023년 기준 컨테이너 해운 시장에서 공급 기준 상위 10개 선사 중 9개 선사가 얼라이언스 소속인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3대 얼라이언스의 선대량은 약 2180만 TU로서 전체 선대량의 약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 1월 머스크와 MSC로 구성된 2M이 공식 해체를 선언했으며 이는 양사가 추구하는 미래 경영 비전 차이, 글로벌 공동행위 규제 강화 추세, 타 얼라이언스 대비 기존의 소극적 협력 체계 등을 해체 근거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기선사 공동행위에 대한 주요국 규제 동향입니다. 해외 주요 국가들도 자국의 이익 극대화를 도모하며 해운시장 내 공동행위 감독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국 해운시장 내 경쟁법 문제 규제에 관한 건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해운법에 의해 해운시장 공동행위를 관리하고 있으나 최근 공정위 전기선사 과징금 부과 등이 논란이 되면서 공정거래법의 적용 배제, 해운법에서의 공동행위 관련 상세 규정 명문화 등이 문제로 제기되었습니다. 보시면 미국은 해운개혁법과 FMC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EU는 해운산업에 특화된 경쟁법 집행기구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EU 행정부 역할을 담당하는 EC가 해운산업의 경쟁법 이슈도 함께 관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규제법제 동향을 보시면 공정위의 전기선사 과징금 부과 문제가 발생하면서 공정거래법 제116조와 해운법 제29조와의 관계, 해운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제116조 소정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기준 적용 등에 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도출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해운법 제29조는 외항 전기해상 운송사업자가 운임 선박 배치, 화물의 적재, 그 밖의 운송 조건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정거래법 제58조에서도 다른 법률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한해서는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같이 해운법 제29조와 공정거래법 제58조에서 해운 분야의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하는 취지의 규정은 두고 있으나 적용 범위, 적용 요건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해석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입니다. 미국은 자국 선사가 없는 화주 국가로 화주 입장에서 해운시장 내 질서를 관리하고자 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미 외항해운법 4307조에 따라 전기선사 간 공동행위에 대한 경제법 적용 면제와 관련한 내용과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공동행위를 해운법에 의해 금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경쟁법 적용을 면제하고 있는 것은 미 해운법 하에서 FMC에 의해 감시, 보고, 처벌 등이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EU입니다. EU의 CBR은 선사들이 컨소시엄을 구축해 공동해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럽의 경쟁법 적용을 면제하는 규정입니다. CBR은 EC에 의해 5년 단위로 재검토를 거치게 되어 있으며 코로나 팬데믹 이후 화주들이 폐지 요구가 거세지면서 3대 얼라이언스의 시장 지배력, 이로 인한 공정한 경쟁 저해, 시장 왜곡 현상 등을 근거로 2024년 4월을 끝으로 폐지가 결정되었습니다. EU는 경쟁법 집행 수준이 타 국가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경쟁법 적용이 여러 분야에 걸쳐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어 규제 위반 시에는 벌금 부과, 사업 제한 등의 강력한 제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CBR이 폐지되어도 해운 얼라이언스가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 EU 반독점법에 의해 새로운 규제를 받게 되며 EU의 수평적 합의 가이드라인, 특화 유발 면제 규칙에 의해 타 산업과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국의 해운 공동행위 적용 면제 관련 규정이며 국가마다 개별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으나 공동행위가 축소되는 규제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행위 규제가 전기선 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입니다. SCP 패러다임을 적용하여 시장 구조, 시장 행동, 시장 성과 등으로 나누어 분석을 수행했으며 시나리오별로 시장 영향을 분석하였습니다. 우선 얼라이언스 체제가 유지될 시 시장 영향은 HHI 지수를 활용하여 컨테이너 시장 집중도를 변수화해 선사 공동행위가 운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얼라이언스가 시장 내에서 인정되는 형태가 변화하여도 운임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며 공동행위 그 자체보다는 시장 내 공급되는 선대량, 수요 등이 실질적으로 운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체제가 유지되며 얼라이언스 점유율 높은 항로에만 제약이 강해지게 되는 경우에도 중소형 선택의 인트라아시아 시장으로 전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공동행위 변화에 대한 시장 구조의 평가 전망을 보시면 유럽 주요 선사들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복잡해지는 경쟁 여건 하에서도 지배력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되며 미주 유럽 항로의 경쟁 가속화, 글로벌 선사의 아시아 역내 항로 진출로 중소형 대형 선사 간 경쟁, 중소형 선사 간의 경쟁 심화 등 복잡한 경쟁 구도가 조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시장행동평가 전망을 보시면 공동행위 약화로 개별 선사들의 독자 영업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새로운 형태의 전략적 제휴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장성과평가 전망에서는 실증 분석 결과 공동행위 여건 변화가 운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으나 향후 공동행위 축소로 인해 선사 간 경쟁 압력은 고조될 것으로 전망되며 선사 독자행위 증가로 화주 확보를 위한 서비스 품질 향상이나 신뢰성 제고 노력 등이 증가할 것으로 긍정적인 평가도 전망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해운 공동행위 여건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입니다. 먼저 정부의 대응 방안을 보면 크게 공동행위 관련 법 제도 재개정의 필요성을 들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나라 해운법은 해운 동맹의 인정 정도나 규제 상세 내용을 모호하며 공동행위 공조법 적용 배제 등의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앞으로도 공정거래위원회와 대립할 소지가 여전히 잔존하고 있어 해운법 개정을 통한 공동행위 세부 내용의 명문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해운 동맹과 화주 단체 간 사전 협의제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협의 방안이 미흡하여 실효성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데 관련 세부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여 적용 범위의 명확성과 당위성을 확보하여 선화주 상생을 위한 공동행위 관련 규정의 재개정 필요성도 도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운법 제37조의 3에 명시되어 있는 해운산업발전위원회를 선화주 상생협의체로 활용하여 선화주의 니즈를 고르게 반영하는 운임 공표제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한 시장 과당 경제 방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협의기구 설치를 통한 국적선사 공동대응체계 구축으로 표준화되고 일원화된 대응 창구를 마련할 수 있으며 톤세제 적용 기한 연장이나 연구안 등을 추진하여 해운선사의 세제 지원으로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해운업계의 경쟁력 강화 방안입니다.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한 경영 전략 수립을 들 수 있는데 화주의 통합 물류 서비스 요구가 증대하고 있어 사업 영역 확장을 통한 종합 물류화 기능을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여 경기 변동성을 완충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대비 및 현재 리스크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경쟁 시장에서 벗어나 M&A, 공동 투자 등을 활용한 신규 시장 진입 등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선대 대형화, 효율화를 통한 경제성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운업계의 친환경 추세는 선택의 차원이 아닌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경쟁력이며 향후 해운산업의 생존 필수 여건으로 도래할 것입니다. 앞으로 친환경 기술 확보를 통한 친환경 선박의 확보는 화주들이 선사를 선택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며 선사 스스로도 친환경 주도권이 고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으로 ESG 경영을 통한 환경 규제 대응으로 지속 성장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적극적 디지털화를 통한 미래 해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현재 해운시장은 운항 효율성 향상을 위해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지난 2년간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축적된 자본을 바탕으로 선사의 디지털 전환은 앞으로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향후 해운업 플랫폼 구축과 투자는 해운산업의 운영 효율화와 운임 경쟁력 확보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적용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정책 제언입니다. 먼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전기선 해운에 대한 경쟁 정책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앞으로 전기선사의 공동행위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력 강화가 필요하며 우리나라 해운산업 실정에 맞는 국적선사 공동행위 가이드라인을 제정을 통해 국적선사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규제 관련 상세 내용이나 세부 규정을 해운법 내에 명문화하여 불공정 행위 여부 판단 등을 해소하여 규제 정책 업무의 비효율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향후 전기선 해운시장은 대내외적 여건 변화와 협력 관계 형태에 따라 시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거나 퇴출되는 변화기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저시한기의 위기 대응 능력 확보를 통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또한 향후 2D에 따른 선사 토조가 크게 소요되고 선복 조절로 인해 운임 결정에 대한 선화주의 입장 차이가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때 선화주 간 상호가치 창출이 가능한 협력 모델 개발을 통해 자발적이고 지속가능한 선화주 중심의 자발적 상생 구조, 상생 문화가 장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미래 해운시장의 인재 양성 활성화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국적 선사가 필요로 하는 분야별 미래 해운 산업 인력 양성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우리나라 미래 해운 경쟁력을 직결하는 경쟁력 강화 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